성룡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학교 공부를 전혀 따라가지 못해 시험 때마다 낙제를 하는 데다가 장난기가 많고 또래 친구들과 싸움질이 잦았기 때문이죠. 이런 아들을 지켜보던 아버지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경극학교를 떠올렸습니다. 엄격한 사부 밑에서 수련을 받으면 장난기도 고칠 수 있고 재주까지도 배워서 나오니 일석이조라 생각했죠. 아버지의 손을 잡고 경극학교에 들어서던 바로 그 순간 또래의 아이들이 공중제비를 돌고 무술 훈련을 펼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린 성룡은 이런 별천지 광경에 시선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 순간 느꼈던 감정이 마치 오늘날의 아이들이 디즈니랜드에 입장했을 때와 비슷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경극학교에 입학을 한 성룡은 8살의 나이로 기숙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예상과는 달리 이곳은 디즈니랜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18시간을 훈련을 받으며 고된 일과를 보냈죠. 계약 기간이 10년이었던 그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전부 이 경극학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성룡은 성인이 되어서도 글을 읽고 쓰지 못하는 문맹인 상태가 됩니다. 성룡의 입학과 동시에 아버지는 호주의 요리사로 취업이 되어 해외로 떠났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적응할 때까지 홀로 홍콩에 남아 주말마다 면회를 갔습니다. 당시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만 목욕을 할 수 있었는데 이런 아들을 안쓰럽게 생각한 어머니는 주말마다 따뜻한 물로 씻겨주기 위해 20kg 가까이 되는 팔팔 끓인 물을 들고 1시간을 걸어왔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씻겨줄 때마다 그의 등짝을 보며 늘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나름 적응했다 생각한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 호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주말에라도 어머니를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주말만 되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다른 아이들을 보며 성룡은 부모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했습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부모님은 용돈과 함께 녹음 테이프를 매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성룡은 이 테이프를 거의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운 아들아까지만 들어도 눈물이 왈칵 쏟아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성룡은 이쪽 세계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학교에서 가장 인정받는 7명의 수제자 칠서복으로 뽑히며 일찌감치 여러 무대 공연을 펼쳤죠. 이 칠서복은 훗날 홍콩 영화계를 주름잡게 되는데 대표 멤버로는 4년 선배인 홍금보와 4년 후배인 원표가 있습니다. 1988년에 개봉된 칠서복이라는 영화가 바로 이들의 이 경극학교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학교를 졸업한 것은 그가 17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호주로 와서 함께 지내기를 원했죠. 하지만 성룡은 그간 배운 쿵푸를 활용해서 영화계에서 일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간 타국에서 모았던 돈으로 아들에게 작은 아파트 한 채를 사주며 보금자리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렇게 그는 스턴트맨으로 영화계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성룡이 막 학교를 졸업했을 때는 바야흐로 이소룡의 시대였습니다. 그의 대표작인 정무문에서 성룡은 스턴트맨으로 참여했죠. 아무런 장비 착용 없이 이소룡의 발차기를 맞고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가는 이 장면이 바로 성룡의 스턴트맨 시절 모습입니다. 또 다른 이소룡의 영화 용쟁호투에서도 맞는 역할로 여러 장면에서 등장했는데 한 번은 너무 세게 맞는 바람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때 이소룡은 사과의 의미로 성룡을 다음 작품에서 꼭 조연으로 출연시켜주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이 영화를 끝으로 이소룡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되어 이 약속이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스턴트맨 시절 성룡은 한국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70년대는 우리나라와 홍콩이 합작 영화를 많이 만들던 시기였고 홍콩 영화의 촬영지가 한국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홍콩은 땅이 좁은 데다가 역사적인 건축물이 거의 없다 보니 영화를 촬영할 배경이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개방이 되지 않았던 중국에서 촬영할 수도 없었죠.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불국사나 창덕궁 같은 곳에서 많은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홍콩 배우들이 한국을 자주 오갔는데 이 중에는 성룡도 있었죠. 거의 2년 동안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당시 꽤나 한국어도 잘 구사했는데 이로 인해 한국인인 줄 알고 순간 오해를 받은 적도 있었죠. 하루는 길을 걷다가 장발 단속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는 저 한국 사람 아니에요 라고 대꾸했지만 영락 없는 한국인의 억양이었고 이를 의심한 경찰은 중국인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냐며 경찰서로 끌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머물며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적응해갔지만 타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거의 없어 일주일에 딱 2번만 밥을 먹을 수 있었는데 이때 반찬은 김치와 콩나물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쫄쫄 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추위에 떨며 줄인 배를 움켜쥐고 있는데 이를 딱하게 여긴 한 부부가 육개장 한 그릇을 사주었습니다. 한겨울에 모락모락 김이 나는 육개장 한 그릇은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감동으로 남았고 이후에도 육개장은 그가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꼭 먹고 가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홍콩과 한국을 오가며 스턴트맨 일을 하다 보니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지는 그리 나아지지 못했죠. 이소룡처럼 되고 싶은 그의 꿈과는 달리 현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배역만 주어졌습니다. 언제나 주인공에게 탈탈 털리는 찌질한 악당 역할이거나 순식간에 제압당해 얼굴조차 거의 나오지 않는 엑스트라 역할만 주어졌죠. 결국 배우로서 성공할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그는 부모님이 있는 호주로 향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시멘트 나르는 일을 하며 그간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들려온 한 소식이
그를 다시 영화계로 이끌었습니다. 신정무물을 찍고 있던 감독이 주연 배우인 이소룡과 불화설이 생겨 급하게 대체할 배우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거기다가 그간 성룡을 좋게 봤던 감독의 부인이 그를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에 성룡은 다시 한번 홍콩으로 향했고 오디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정무물을 통해 처음으로 주연으로 데뷔하게 됩니다. 쌍꺼풀 수술을 하기 전 모습이라 지금과는 사뭇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죠. 이때가 지금의 성룡이라는 예명이 생긴 시기인데 이 이름을 지어줬던 이가 바로 감독인 나유였습니다. 이소룡의 소룡이 의미하는 새끼용을 뛰어넘어 어른용이 되어라 라는 의미로 성룡이라는 예명을 지어줬죠. 하지만 이 영화는 이소룡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감독은 그에게 성형 수술을 권했습니다. 뭐요? 복수의 화신으로 비춰줘야 할 캐릭터인데 흐리멍텅한 눈빛이 이 몰입을 방해한다며 쌍꺼풀 수술을 권했죠. 이 일로 며칠 옥신각신했지만 그는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듬해에 개봉한 유성검의 대결에서 확 달라진 얼굴로 등장하게 됐죠. 부리부리한 눈매가 포스 있는 최종 보스 역할과 잘 어울려 그도 이 결정에 대해 만족했다고 합니다. 이 시절 그는 나유 감독과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인해 그가 감독하는 영화라면 어떤 배역이든 출연해야 했습니다. 당시 쿵푸 영화는 공장 제품과도 같았습니다. 천편일률적인 영화를 단기간에 연속해서 찍어냈는데 성룡은 이런 상황에 점점 지쳐갔죠. 게다가 감독은 그에게 오로지 이소룡처럼 연기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 홍콩 액션 배우들은 너도나도 이소룡을 따라하기에 급급했던 터라 성룡 또한 크게 부각되지 못했죠. 제2의 이소룡을 만들고 싶은 감독의 꿈과는 달리 성룡은 그저 그런 아류로 치부되며 큰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룡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됩니다. 제2의 이소룡이 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나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로 말이죠. 고민 끝에 그가 생각한 방법은 코믹적 요소를 결합한 액션이었습니다. 이것을 처음 시도했던 영화가 바로 1978년작 사형도수였죠. 뱀의 움직임을 모티브로 삼은 무술을 소재로 하여 코믹하면서도 통쾌한 액션으로 흥행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또 다른 영화에서 이런 코믹 무술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데 이 영화가 바로 지금까지도 성룡의 최대 걸작이라 할 수 있는 취권입니다.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한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1979년 개봉 당시 서울에서 단 한 개의 극장에서만 상영되었는데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객 때문에 무려 8개월간 장기 상영을 했죠. 관객 수 10만 명만 되어도 흥행 성공이라 일컫던 이 시기에 취권은 무려 90만 명에 달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첫 100만 명을 돌파한 영화가 1993년에 개봉한 서편지였다는 걸 생각해보면 70년대의 90만 명은 전설적인 수치였죠. 현대의 관객 수로 환산해보면 1000만 관객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성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자적인 코믹 무술 컨셉을 유행시킨 성룡은 홍콩을 넘어 아시아에서까지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성룡은 어느 날 도망쳤습니다. 당시 그는 나유 감독과의 노예 계약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기계처럼 영화를 찍어대는 것에 질린 그는 자유를 찾아 야반도주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계획했던 행선지가 바로 무명배우 시절 좋은 기억이 있던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실행에 옮기려던 차에 감독의 부인에게 들키게 되었죠. 성룡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부인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고 이에 그는 직접 출연작의 감독을 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룡은 돌연 감독 데뷔를 하게 되죠. 이 감독 데뷔작은 소곤괴초라는 영화인데 성룡 특유의 코믹 액션이 잘 녹아든 작품으로 흥행에도 성공했습니다. 배우를 넘어 감독으로도 역량을 펼치던 이 시기의 성룡은 이미 아시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스타였습니다. 성룡은 이제 할리우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그 이름을 각인시키고 싶었죠. 하지만 당시 할리우드는 이소룡의 사망과 함께 무술 영화의 인기가 사그라든 상태였고 아시아 영화나 배우에 대해 그리 호의적이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룡은 기죽지 않고 당당히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의 할리우드 데뷔작의 감독은 서양인들에게 이소룡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기념비적인 영화 용쟁호투의 감독인 로버트 클루즈였죠. 감독과 성룡은 의기투합하여 서양 시장을 겨냥해 배틀 크리크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성룡은 이 영화를 통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동양 무술의 매력을 흠뻑 발산하며 망했습니다. 제2의 용쟁호투가 되기를 바랐던 많은 관계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영화는 그저 그런 반응을 받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아시아의 대스타 성룡에 대한 관심도 그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많은 인터뷰와 TV 출연을 섭외했지만 미국 방송에서의 질문은 온통 그를 당혹해 하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이소룡의 제자인가요? 맨손으로 벽돌을 깨부술 수 있나요? 공중제비는 연속으로 몇 개를 할 수 있죠? 풍푸 좀 보여주세요. 와 같은 질문만 이어지며 동물원 원숭이 취급을 받았죠. 이런 처참한 인터뷰만 이어지던 어느 날 그는 현실의 벽을 느끼며 호텔방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성룡의 첫 할리우드 도전이 실패한 이유 중에는 영화 연출 방식의 차이도 한몫했습니다. 홍콩식 액션 영화는 동작 하나하나를 짜임새 있게 주고받는 디테일이 핵심이었는데 당시 미국식 액션은 주먹이나 발차기 한두 방으로 단타에 쓰러뜨리는 게 전부인 상대적으로 초라한 액션이었습니다. 게다가 주먹 대신 총을 쏘는 것이 전부인 장면도 많았죠.
무술 감독의 경험이 있던 성룡은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의견을 피력해봤지만 감독은 원칙 그대로만 촬영해야 한다며 이를 묵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룡 영화치고는 엉성하고 심심한 액션이 들어간 밋밋한 영화가 만들어졌죠. 할리우드 영화를 찍으며 성룡은 문화 차이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영화에 비해 할리우드의 느릿느릿한 촬영 과정은 그를 안달나게 했죠. 미국인 스태프들은 절대 뛰는 법이 없었습니다. 홍콩에서는 누구든 근처에 있는 사람이 짐을 후딱 옮기면 그만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작은 테이블 하나를 옮길 때에도 소품 담당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명이 달라붙어 천천히 옮겼죠. 한 번은 촬영 도중 필름이 부족해 감독이 새 필름을 가지고 오라고 외쳤는데 한 스태프가 어슬렁어슬렁 가지고 오다가 중간에 멈춰 다른 이와 인사까지 나누는 모습을 보며 복장이 터졌다고 합니다. 홍콩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말이죠. 이렇게 그의 첫 할리우드 도전은 상처와 충격만을 안긴 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결국 성룡은 다시 홍콩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보란듯이 직접 감독까지 맡아가며 숱한 명작들을 만들어냈죠. 감독과 주연을 맡고 심지어 주제가까지 부른 프로젝트 A가 그중 하나인데 이 영화에는 세월이 흘러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명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높은 시계탑에서 떨어지는 이 추락 장면이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맨몸으로 직접 해낸 장면입니다. 고소공포증이 있던 성룡은 이 장면을 찍는 것이 너무 두려워 일주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촬영을 미뤘다고 합니다. 결국 함께 출연했던 홍금보의 성화에 못 이겨 쭈뼛쭈뼛 촬영에 나섰는데 실제로 추락하는 것이다 보니 이보다 더 리얼할 수 없는 장면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필 머리부터 떨어지는 바람에 큰일이 날 뻔도 했죠. 이 영화를 필두로 위험천만한 스턴트를 직접 해내는 성룡표 스턴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85년에는 폴리스 스토리, 그리고 1986년에는 용영호제를 통해 특유의 머리털 곤두서는 아찔한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줬죠. 폴리스 스토리에서의 이 장면을 찍을 때도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손으로 뛰어내렸는데 양손에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크고 작은 부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용영호제에서 높은 곳에서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동하는 이 장면을 찍다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그대로 추락을 하게 되었죠. 머리부터 추락해 두개골이 함몰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부상으로 인해 우측 청력도 잃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될 때까지 몇 개월 동안 촬영이 지연되었는데 촬영이 재개되었을 때 이 부상 부위를 가리기 위해 후반부 촬영 때는 머리를 길게 기른 상태로 출연했습니다. 이때 받았던 수술 때문에 아직까지도 머리에 손가락 2개 크기의 구멍이 나 있다고 합니다. Oh my go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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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이런 성룡의 위험천만한 스턴트는 영화 끝에 나오는 NG 모음에서 생생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실제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고 보면 아찔한 장면이 한둘이 아니죠. 이렇게 마지막에 NG 모음을 보여주는 것은 성룡 영화의 또 다른 볼거리이자 전통이 되었습니다. 부상을 입어 괴로워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각인시켜주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접 스턴트를 소화하던 성룡은 가장 많은 스턴트를 하고도 생존한 배우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룡은 이 기록을 마냥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훗날 나이가 들면서 스턴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혈기왕성했던 30대 시절 처음 할리우드의 촬영 과정을 목격했을 때 그의 기준에는 별것도 아닌 장면인데도 안전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촬영 시간과 인력을 더 쓰는 분위기가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미국인 스턴트맨이 허리 높이의 창문에 몸을 던져 깨뜨리는 장면을 찍을 때였습니다. 성룡의 눈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될 쉬운 장면인데 큰일이라도 되는 양 이것저것 보호 장비를 설치하더니 마지막에는 바닥에 두꺼운 매트리스까지 깔았죠. 이 과정에만 2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때 성룡은 속으로 저러면서 무슨 스턴트맨이라고 하는 거지? 이 정도는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에 시간을 낭비할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훗날 그는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를 회상하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그들이 옳았다. 그런 식으로 해야 스턴트를 평생이라도 할 수 있다. 오늘날에 난 전신이 망가져 그 값을 치르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스턴트를 할 수 없는 몸이다. 내가 할리우드에서 본 그 스턴트맨은 여전히 스턴트를 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콩에서의 성공이 이어질수록 할리우드에서의 실패가 다시 한번 가슴에 사무쳤습니다. 미련의 불씨는 점점 더 커져 할리우드 재패라는 오랜 염원이 다시금 타올랐죠. 그리하여 그는 할리우드의 문을 다시 두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꿈을 이루게 되죠. 그가 할리우드에서 첫 성공을 거둔 영화는 1995년작 홍번구였습니다. 당시 외국 영화로는 이례적으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어설픈 영어 실력 때문에 대사도 많이 없었지만 짜임새 있는 동양식 액션과 성룡식 스턴트에 서양인들은 열광했습니다. 특히 건물 옥상에서 좁은 발코니로 뛰어내리는 이 장면은 탄성을 자아냈죠. 서양인들이 슬슬 알아주기 시작한 이때 그의 나이는 액션 배우로서는 전성기를 지난 41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할리우드에 이름을 남기겠다는 일념 하나로 온몸을 불살랐죠. 이 영화를 찍던 도중 발목 부상을 당해 깁스를 하게 되었는데 신발처럼 생긴 양말을 특수 제작해 이를 신고 다니며 촬영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그를 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그 영화 러시 아워가 개봉됩니다. 특유의 촐랑거리는 흑인 말투로 유명한 크리스 터커와 함께 2인조 경찰로 나와 엄청난 케미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MTV 시상식에서 베스트 콤비상을 받기도 하며 엄청난 사랑을 받았죠. 이 영화의 세계적인 흥행으로 인해 이제는 서양권에서도 성룡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 할리우드 영화에서 러브콜이 쇄도하기 시작했죠. 2000년에는 오웬 윌슨과 함께 출연한 상하이 눈도 흥행에 성공하며 명실공히 40대에 이르러 전 세계가 인정한 무비스타가 되었습니다. 성룡은 특히 서양권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아 제키 찬 어드벤처라는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져 무려 5년이나 인기리에 방영되기도 했죠. 아시아 용으로 시작해 전 세계 용으로 도약했던 성룡. 어느새 그는 환갑을 훌쩍 넘어 7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한때는 전 세계가 사랑했지만 계속된 친중 행보로 인해 이제는 그리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기도 하죠. 그래도 중국에서만큼은 여전히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수입이 많은 연예인 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수입이 가장 높은 연예인 11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전성기 시절 성룡의 액션과 스턴트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화려한 CG로 점철된 성룡 영화를 보는 것은 그야말로 격세지감이죠. 가장 최근에 개봉된 영화 벵가드에 나온 성룡을 보면 씁쓸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두바이의 쇼핑몰에서 추격전을 펼치는 이 장면. 성룡은 젊은 시절의 모습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난간으로 뛰어내리려 합니다. 이때 경찰은 그를 말리며 이렇게 말하죠. The stairs are there. 일말의 망설임 없이 계단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에서 우리는 세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도 16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도 30만 유튜버 되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